원영봉투입니다. 1월 1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좀 시작을 해볼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막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보통 평상시처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시고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얘기부터 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보죠.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 다우 마이너스 0.16%, 나스닥 마이너스 1.57%, S&P 500 마이너스 0.93% 하락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아주 또 중요했던 CPI가 발표가 됐었고 그 CPI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었고요. 쇼크가 나왔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주요하게 본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이었었고 그 외에도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 근데 이 경기 침체만 있으면 뭐 부양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부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긴축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라는 이 조건이 긴축 때문에 더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축은 긴축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경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이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소비 심리 지수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이유가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이번에 나왔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괜찮았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를 일단은, 우려까지 뭐 어림이 없어. 괜찮아. 미국 경제 탄탄해. 라는 걸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발언했던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뭐 산업 생산도 뭐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문제가 됐던 게 이 CPI였잖아요. 요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좀 많이라기보다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조금 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이 9.1%까지 올라가면서 앞자리 9자를 처음으로 달았고요. 그런 CPI 같은 경우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6.0에서 5.9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 둔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거 인플레 못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100bp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거 얘기, 이 발표 이후에 100bp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이제 또 한번 충격을 주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금요일 날 조금, 기대했던 대로 나와주면서 조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도 3년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2%대로 다시 내려왔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지금은 75bp냐, 100bp냐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50bp냐, 75bp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논란을 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 상황인데 CPI 발표 이후에 75냐, 100이냐로 일단 더 올라갔죠. 컨센이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75bp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75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이제 또 발언을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 75를 올리든 100을 올리든 뭐 큰 차이 없다. 결국 올해 말 끝에 가서 만나는 거에서 똑같이 만나면 안 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올해 끄트머리에 가서 같이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그 끄트머리가 컨센이 올라갔어요. 3.75에서 4% 정도까지로 일단 목표치를 블라드 총재의 목표치는 더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요게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끝났어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일단은 한 번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지금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표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CPI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소매 판매 쪽에서 요쪽으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 지표 괜찮게 나오면 조금 안정화를 보여줄 수 있고 약간의 반등 이후에 안정화를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 실적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JP모건 쪽의 실적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TSMC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컨센을 상향하는 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 역시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 쪽도 이번 주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애플도 지금 실적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도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요한 건 3분기 이후의 컨센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와 그 이후의 컨센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이제 끝났는데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장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장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사우디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하고의 얘기들이 분위기가 괜찮았었고, 증산 얘기들이 나왔었고, 어느 정도 그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했는데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우디 쪽에서 우리 증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 증산량이라든지 이런 건 오페크 플러스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 따로 얘기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거의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순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미사일 공격들이 있었죠. 야, 이제 앞으로 좀 잘해봐 라고 얘기해놓고 그 얘기 끝내고 사우디 넘어가고 나서 그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적으로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번에 이 중동 순방을 통해 가지고 훼손된 리더십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삽질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동 쪽에서 미국의 위상은 정말 지금 이제 바닥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미국의 말빨이 소위 얘기하는 말빨이 먹히지를 않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주저담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국격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망신을 좀 크게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환율 문제가 굉장히 컸고 1320원까지도 돌파를 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뭐 일방적으로 떨어져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킹 달러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러의 강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보다 강한 이 환율을 보이는 이 가치를 보이는 그 화폐가 없으니까 유로화가 일단 유로 경기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고 가스까지 지금 끊긴다는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맞서면서 인플레를 잡으면서 뭐 경기 둔화를 막니 많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 20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대1 교환 환율, 페러티가 지금 또 깨졌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 유로화가 지금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그 통화 완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엔화도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전자산이라고 달러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상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화폐들이 워낙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108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달러 지수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뭐 1320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인데 이건 지금 당장 뭔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 정부에서 뭔가 하나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뒷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하고 있는 부분 펜타우로스인가요? 걔가 지금 뭐 역대급 전파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지구 최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재확산 지금 뭐 계속 더블링 나오고 있는 주 단위로 지금 더블링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요게 이제 지난주에 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나마 금요일 날 얘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은 좀 안도를 할 수 있게 해준 부분. 이 부분은 당장 뭐 오늘 내일 이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후 시장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좀 보인 게 이번 주 시장에 조금 그래도 우호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일단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미국 쪽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옵니다. 지금 주택 지표들 같은 거를 지금 보게 되면 매매가 조금 좀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고 임대료도 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임대료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모기지분 자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매매하는 데 있어서 또 부담이 되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택 경기가 조금은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부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BOJ도 있어요. 일본 쪽도. 일본이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대로 갈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과연 22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흐름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이 금지된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FOMC인데 이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FOMC 전주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주인데 일단 지금은 75냐 100이냐를 가지고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인데 아직 뭐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됐던 지표들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 뭐 정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돌발 악재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75쪽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금요일 날 뭐 지금 100bp 인상 가능성은 확 줄었고 50bp, 75bp 인상 가능성이 훨씬 많이 또 더 올라갔잖아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하나씩 다 나오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IBM이나 테슬라, 넷플릭스 지난주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구독자가 줄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좀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일단 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IBM 이쪽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테마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실적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도 뭐 환율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국채 투자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결정을 일단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또,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목만 딱 보면, 야,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이제는, 이자 소득도 못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심지어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비과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 이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내 국채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환율 시장에 조금은 안정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요게 조금 어필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조금씩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요게 조금 이제, 이 어필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잡히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제목에서 이제부터 좀 서서히 좀 해볼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동안 올해 상반기 내, 그리고, 7월 지금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는 듯 하면서 약간 올라가는 듯, 반등을 좀 주는 듯 하더니, 급락. 다시 안정을 좀 찾는 듯 하더니 급락.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진행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렇게 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이제 예를 들면 한 50% 이상 보인다 그러면 사실 이걸 보고도 이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뭔가 매매를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가급적이면 조금 아프지만 내가 손에 손실률들이 조금 더 커지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뭐 기존에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6월 말부터 뭔가 지금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CPI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흔들렸었는데 지금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거 발표가 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 흐름이 조금 더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 우리 2280을 한번 이탈했던 그 부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높아졌고요.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약간의 반등이 나온 후 옆으로 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요번에 만약에 또 근데 다음 주에 100bp 올린다 그러면 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75의 가능성이 일단은 뭐 제가 판단할 땐 75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유럽 경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왔던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이 U자형의 초입 단계, 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은 어느 정도 조금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포트를 뭔가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든 이제부터는 조금씩 내가 만약에 지금 현금이 뭐 5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살려고 생각을 하면 요번 주에 뭐 예를 들어 한 3분의 1 정도만 하는 거죠. 이게 다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서서히 이제부터는 요걸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이전까지는 요걸 사면 그 다음번에 만약에 뭐 지난주든 지지난주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샀다. 그럼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또 떨어져요. 또 사. 그 다음 주 넘어가면 또 떨어져요. 더 이상 살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분의 1만 샀는데 이거 사고 나서 이렇게 올랐어. 위에서 불타기를 해도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라가면 3분의 1만 가지고도 수익은 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대신 혹시나 이렇게 확률이 높진 않지만 혹시나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담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정도는 만들면 충분한 거니까 이제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확실히 줄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부터 조금씩은 시작을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난이도가 분명히 높은 시장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었으니까 앞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일 거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횡보하면서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지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뭐 능력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매매를 좀 해볼 만한 상황. 그 이전까지는 선수들도 일단 사면 다 물리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거의 뭐 확률적으로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능력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했었을 경우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정도의 이 구간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이제 그 초입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똑같습니다. 2260에서 241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실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요걸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280이 1차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2410을 넘겨서 2460까지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우디에서 일단 이 창문을 확 끼얹는 바람에 일단은 뭐 요 정도 수준이 일단은 지금 제일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환율 그리고 실적. 이번 주는 요 두 개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요 사이에서 이제 FOMC에 대한 눈치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것이냐. 물론 요 가운데 다음 주 주중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어떤 결과들도 좀 있겠죠. 일단은 뭐 이런 정도 보여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섹터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쪽 섹터, 뭐 부품 섹터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엔터하고 OTT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는 제가 이걸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주중에 제가 좀 관심이 좀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섹터들이었고 요 섹터들이 지난주에 괜찮았잖아요. 이번 주도 조금 더 그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일단 제일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은 확실히 조금 이제 벗어나오면서 옆으로 조금 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박스권 장세의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꾸준한 하락,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준비를 잘 하셔서 조금씩 뭔가 움직임을 좀 가져보셔도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